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재무제표를 보면 매년 성장합니다. 이번 2023년 1분기 실적까지 좋은데요. 어떤 저평가 주식일까요? 오늘은 총 3개의 종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인터넷 플랫폼 대표 주식 중 하나이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은 주기는 주는데 병아리 눈물만큼 주는 주식인데요. 시가총액이 10조, 20조도 아니고 30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지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실적 체크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카카오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매수하지 않고 있는 거겠지요. 그에 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 황금거북이뿐만 아니라 엄마 거북이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네이버가 2023년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실적은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은 2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 상승했답니다.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5년 동안 매출 규모가 1.47배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 5년 전 5조 원에서 2022년에는 8조 원으로 3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의 파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최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5년 연속 당기순이익도 좋은 모습이며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이런 재무제표는 황금거북이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요. 최근 재무제표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2023년 1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내내 매출액도 상승하고 있던 중입니다.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만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 네이버라도 새로운 영업이익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멈춰 있으면 도태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리이죠. 평균 10% 이상 ROE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물론 2021년 ROE는 영업 외 수익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022년부터 ROE가 둔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이버가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국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수는 좋은지 나쁜지 말이 많은 인수인데요. 좋은 효과인지 나쁜 효과인지는 시간이 판단해 주겠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이버는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유보율은 좋다 못해서 넘치는 중인데요. 황금거북이가 유보율에 빨간 별을 붙인 이유가 있겠지요. 네이버는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중이네요. 최근에 조금 오른 네이버입니다. 2022년 10월 저점 16만원 대비 30%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그럼 투자를 보류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고점 대비 여전히 54%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2019년 저점은 11만원인데요. 매년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주가가 조금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저평가 구간인지 아닌지가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인터넷 플랫폼 두 회사를 놓고 보겠습니다. 주가가 비싸서 비싼 주식이 아닙니다. 황금거북이와 공부를 하셨으면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겠지요.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PER이 높습니다. 동일 업종 PER과 비교를 해도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나 안정성을 보려면 PBR을 비교하는 것이 좋지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PBR이 거의 한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카카오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카카오는 너무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네이버는 하나
하나의 회사가 전부 소유한 주식입니다. 마치 미국의 구글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매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9만원부터 21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었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체크 포인트는 네이버의 투자 불안 요소입니다. 요즘 네이버가 웹툰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황금 거북이는 카카오처럼 안 해서 네이버를 매수하고 보유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카카오처럼 쪼개진다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하는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이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해서 저점 구간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차트로 본다면 네이버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는 이제서야 수익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 거북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6개월 이상 마이너스라고 수익 구간이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매도 단추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제발 조금만 더 길게 차트를 봐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도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수익 구간에서 쉽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최근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선두 주자 중 하나이고 배당도 주기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무시하기 어려운 대형 주식이죠. 셀트리온의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1823억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는 뉴스 기사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매출액이 5,975억으로 매출 역시 12% 상승한 거라는데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액, 즉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램시마 SC에 대한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주식이지요.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5년 동안 2.32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아서 셀트리온은 이제 한물 갔다느니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2022년 실적과 2023년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런 의심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28%에서 39%로 제약바이오답게 높은 것은 맞지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28%로 감소했다는 것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매출액은 늘어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당기순이익 5천억을 유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매출액도 함께 볼까요? 2022년 4분기에 감소하기는 했지만 2023년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준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를 비교해 보니 더 좋아진 것을 쉽게 비교할 수 있네요. 제약바이오 업종답게 평균 10% 이상 ROE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니까 부채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고 유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은 셀트리온입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 추세였던 주가가 오른쪽으로 횡보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21년 말부터 2022년 내내 시달렸던 사람들은 셀트리온을 떠났을 것인데요. 그러나 황금 거북이처럼 매수, 매도 버튼을
무겁게 누르는 사람이라면 손절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겠지요. 황금 거북이는 여전히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8만원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해도 손해는 덜 볼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참고로 셀트리온은 2019년 저점이 13만원인데요. 2019년 대비 매출액이 2배가 되었으니까 단순히 주가 저점을 분석한다면 26만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황금 거북이의 행복 회로를 가동한 결과입니다. 어찌 되었든 황금 거북이가 투자한 저평가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줄 수 있던 주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낭중지추처럼 주머니를 뚫고 하락장을 뚫고 상승 추세로 높게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앞서 알려드린 두 개의 종목 네이버와 셀트리온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성장 주식입니다. 세 번째로 분석할 종목은 엑셈입니다. 엑셈은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 주식이자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주지 않는 주식인데요. 왜 황금 거북이가 분석하는 걸까요? 앞에 대형 주식을 보시고 조금 더 황금 거북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셈이라는 주식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작더라도 5년 연속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5년 동안 1.7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도 13%에서 26% 사이를 기록하는 만큼 훌륭한 주식인데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데 당기순이익이 2021년부터 100억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4분기에 매출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엑셈의 최근 모든 분기 역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형 주식이라서 실적 발표가 늦는 편이지만 2023년 1분기 실적을 확인한다면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연속 ROE도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엑셈의 미래 성장성도 높지 않을까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라서 훌륭한데 유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제표와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는 것은 훌륭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은 떡잎부터 알아봐야 좋으니까요. 그럼 엑셈은 언제 투자해야 좋을까요? 2019년 저점이 2,600원이고 지금 주가는 4,000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조금 높아진 상태인데 언제 투자해야 좋을까요? 엑셈의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엑셈 자체가 비인기 종목입니다. 마치 황금 거북이 유튜브랑 비슷해서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평균 6억에서 12억 사이 거래 대금이 움직이고 있어서 더 분석해도 얼마 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엑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답글을 달아주세요. 더 길게 만들면 또 시청 시간이 줄어들어서 제 영상이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아무튼 좋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해도 결국은 수익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